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4급 한자학습편 제44강 20번 새와 관련자입니다. 먼저 두루미 학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두루미의 그림이 있습니다. 두루미 학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새 높이 날 학의 세조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새 높이 날 학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세조를 결합하여 두루미 학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두루미 학은 하늘 높이 날아다니며 빛깔이 희고 목과 다리와 부리가 긴 새라는 뜻을 나타내어 일 두루미 또 학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백학이 있습니다. 혼과 음은 두루미 학, 학학입니다. 다음은 고날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공중을 높이 날아가는 황새의 그림이 있습니다. 고날권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황새관의 힘력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황새관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힘력을 결합하여 고날권, 장려할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황새관은 뿔처럼 뾰족한 황새의 부리와 뿔개입니다. 두 눈이 입구 둘을 나란히 써서 나타내었습니다. 또래단 새라는 뜻을 나타내어 일 황새 또 두루미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구원할권은 황새가 하늘 높이 날듯이 높은 이상을 가지며 사람에게 해로운 쥐나 뱀 따위를 잡아먹듯이 남을 위해 선행에 힘쓰라고 일 권한다 또 장려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권고가 있습니다. 운과 음은 권할권, 장려할권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두루미학은 새 높이 날 학의 세조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하늘 높이 날아다니며 빛깔이 희고 목과 다리와 그리고 부리가 긴 그런 새라는 뜻을 나타내서 새 높이 날 학의 세조를 결합하여 두루미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조는 새 부리와 그리고 새 목과 새 머리와 그리고 새 눈 그리고 머리 닿고 목 뒤의 털 그리고 몸과 날개 그리고 발과 꼬리를 결합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루미학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권할권입니다. 권할권, 장려할권은 황새관의 힘력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새는 하늘 높이 날듯이 황새가 하늘 높이 날듯이 높은 이상을 가지며 그리고 황새가 사람에게 해로운 쥐나 뱀 따위를 잡아먹는 것처럼 선행을 하도록 힘을 쓰라는 뜻을 나타내서 황새관에 힘쓰라는 뜻을 나타내는 힘력을 결합하여 권할권 그리고 장려할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새관에 힘력을 결합하면 장려할권 그리고 권할권이 됩니다. 다음은 권세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사람이 저울 눈금을 들여다보는 것을 이 황새가 먹이를 노려보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권세권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나무목변에 황새관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나무목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황새관을 결합하여 권세권, 권력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권세권은 나무 막대로 만든 저울의 눈금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모습을 황새가 목을 길게 빼고 먹이를 노려보는 것에 비유하여 이 저울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권형이 있고 저울이 권세를 판정하듯이 세상 일을 판정하는 일 권세 또 권력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권력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권세권, 권력권, 저울권입니다. 다음은 기뻐할 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사람이 입을 크게 벌려서 웃는 것을 황새가 입을 크게 벌린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기뻐할 환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황새관의 하품음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황새관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입을 크게 벌린다는 뜻을 나타내는 하품음을 결합하여 기뻐할 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기뻐할 환은 긴 부리를 가진 황새가 하품하듯이 입을 크게 벌린 것을 사람이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것에 비유하여 일 기뻐한다, 기쁨 또 즐긴다는 뜻이며 보기로 환영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기뻐할 환, 기쁨 환, 즐길 환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권세권은 나무목변에 황새관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막대로 만든 저울의 눈금을 들여다보는 사람을 황새관, 황새가 목을 길게 빼고 먹이를 노려보는 것에 비유하여 저울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울관인데, 저울이 무게를 판정하듯이 세상 일을 판정하는 것이 권세 또는 권력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권세권 또 권력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목변에 황새관을 결합하면 저울관이 되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권세권 권력권이 됩니다. 훈과 음은 권세권 권력권 그리고 저울권입니다. 다음은 기뻐할 환입니다. 기뻐할 환은 황새관의 하품음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황새관, 황새가 입을 크게 벌려서 웃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사람이 입을 크게 벌려서 웃는 것에 비유하여서 기뻐한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환이고 기쁨 환이고 또 즐길 환입니다. 그래서 황새관에 입을 크게 벌린다는 뜻을 나타내는 하품흠을 결합하면 기뻐할 환이 되고 또 기쁨 환이고 즐길 환입니다. 훈과 음은 기뻐할 환입니다. 다음은 떠날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새들이 먼 하늘을 날아서 멀리 떠나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떠날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흩어질 리의 세 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떠나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흩어질 리의 세 줄을 결합하여 떠날 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흩어질 리는 짐승 형상의 산신을 상행한 글자로 짐승의 머리와 머리 부분 두입니다. 짐승의 몸과 가슴흉이 획줄임하였습니다. 짐승의 발을 나타내어 짐승들이 이를 흩어진다는 뜻이며 보기로 이감이 있고 또 부분 글자의 뜻으로 쓰입니다. 자원은 떠날 리는 텃세인 꾀꼬리가 봄 여름에는 산속에서 살다가 가을에는 먹이를 따라 마을 근처로 떠나가는 새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떠난다 또 떨어진다는 뜻이며 보기로 이별이나 거리가 있습니다. 멀리 떠나가 이 흩어진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이산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떠날 리, 떨어질 리 그리고 흩어질 이입니다. 다음은 연기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연기연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불화변에 아궁이인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불화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아궁이인을 결합하여 연기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아궁이인은 해질 무렵에 새가 둥지에 날아와 앉은 것처럼, 그래서 선역서는 새가 둥지에 앉은 것을 상행한 글자입니다. 솥을 걸어 아궁이를 만들려고 흙을 담처럼 둘러 막은 것을 나타내어 흙토입니다. 일 아궁이 또 막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연기연은 밥을 지을 때 불을 아궁이에 피우면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일 연기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연기가 있고, 연기와 비슷하게 보이는 이 안개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연화가 있고,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나므로 담배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연초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연기연, 안개연, 담배연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떠날 리는 흩어질 리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세 줄을 결합했습니다. 여기서 흩어질 리는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에는 꾀꼬리가 산속에서 살다가 가을이 되면 먹이를 찾아서 마을 근처로 떠나가는 그런 새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떠날 리 또 떨어질 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흩어질 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흩어질 리에 세 줄을 결합하면 떠날 리, 떨어질 리가 되고 또 흩어질 리가 됩니다. 다음은 연기연입니다. 연기연은 불화변에 아궁이인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아궁이에 피우면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는 뜻을 나타내서 연기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기와 그 뜻이 그 모양이 비슷한 안개라는 뜻을 나타내서 안개연이 되었고 또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나므로 담배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화변에 아궁이를 결합하면 연기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안개연 또 담배연이 됩니다. 다음은 그를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새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서로 방향을 달리하여 어긋나고 있는 모양으로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를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새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를 상행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선분으로 변형하여 왼쪽 날개와 그리고 새 오른쪽 날개를 결합하여 그를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그를비는 새 왼쪽 날개와 새 오른쪽 날개가 서로 방향을 달리하여 어긋나 있는 것을 나타내어 그처럼 사물이나 일이 이 어긋난다는 뜻이며 보기로 비유가 있고, 도리에 어긋나니 이 그르다는 뜻이며 보기로 비행이 있고, 평범한 것과 어긋나니 보통이 삼 아니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비범이 있고, 그르거나 잘못된 것을 사 나무란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비난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그른 비, 어긋날 비, 아닐 비, 나무랄 비입니다. 다음은 슬플 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슬픈 일이 있어서 울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슬플 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아닐 비 밑에 마음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어긋난다는 뜻을 나타내는 아닐 비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마음심을 결합하여 슬플 비, 염려할 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슬플 비는 새의 두 날개가 서로 방향을 달리하여 어긋난 것처럼 불행한 일로 인하여 마음이 어긋나 슬퍼한다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슬프다는 뜻이며 보기로 비애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어긋나는 일이 있을까 이 염려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자비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슬플 비, 염려할 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그를 비는 새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를 상행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 두 날개가 서로 방향을 달리하여 어긋나 있는 것을 나타내요. 그처럼 사물이나 일이 어긋난다는 뜻을 나타내서 어긋날 비이고, 또 도리에 어긋나니 그르다는 뜻을 나타내서 그를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안일비 또 나무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의 두 날개를 상행하여 그를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슬플비입니다. 슬플비는 어긋난다는 뜻을 나타내는 안일비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마음심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정상에서 어긋난 그런 불행한 일로 인하여 마음이 슬프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어긋난다는 뜻을 나타내는 안일비 밑에 마음심을 결합하면 슬플비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염려할 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 날아갈 비, 날 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새가 공중을 날아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새 날아갈 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새가 두 날개를 펼치고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부분은 새의 두 날개를 상행한 글자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솟구치는 새의 몸을 상행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새 날아갈 비, 날 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새 날아갈 비는 두 날개를 펴고 하늘로 솟구쳐 날아오르는 새를 상행한 글자로 이를 새 날아간다 또 난다는 뜻이며 보기로 비행이 있고, 짐승보다 새가 나는 것이 이 빠르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비호가 있고,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처럼 삼 높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비각이 있고, 새가 날아다니듯이 소문이 사 떠돈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비어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새 날아갈 비, 날 비, 빠를 비, 높을 비, 그리고 떠돌 비입니다. 다음은 알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물고기의 뱃속에 두 개의 알주머니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알란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두 개의 알주머니를 상행한 글자가 대전과 소전의 글자이고, 그리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선문으로 그리고 글자를 쓰기에 편한 해서의 고유한 모양을 변형하여 알주머니와 알주머니를 나타내어 알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알라는 물고기의 알주머니와 알주머니의 상형자로 알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난생이 있고 알을 품어서 기른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난육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알란 기를 아닙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새 나라갈비 나을비는 기초학습편에서 배운 파자기억법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 한쪽 날개입니다. 그래서 봉의 날개를 하고 짧게 삐치고 오른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새 몸이고 이 부분은 새 가슴 그리고 새 배이고 또 다른 쪽 날개로 이렇게 그 밑부분을 꿰입니다. 그래서 봉의 날개에 짧게 삐친 점을 하고 또 오른점을 찍으면 새 날아갈비가 됩니다. 다시 한번 새 한쪽 날개, 새 몸, 새 가슴, 새 배 다른 쪽 날개로 꿰면 날아갈비가 됩니다. 다음은 알란입니다. 알란은 물고기의 알주머니와 알주머니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든 서문으로 변형하여 해서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을 찍고 이렇게 달을 비침하고 그 오른쪽에 가로 꺾은 갈고리 모양을 하고 그 안에 점을 찍고 그리고 내리그어서 다른 쪽에 알주머니를 나타내서 알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을 품어서 기른다는 뜻에서 기를 난이 되었습니다.